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미나입니다. 진단쇼, 수익쇼, 미나쇼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률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고요.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부터 꾸준히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좌지우지가 되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을 재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긴축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만 완화 스탠스가 시작이 됐다. 이 부분에 시장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성장주들도 잘 가고 있고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오늘도 이 챗 GPT, AI 챗봇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일 겁니다. 챗봇과 관련해서 바이두도 이제 새로운 AI 챗봇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발을 뻗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끝물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챗봇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진단쇼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태린님도 와주셨고요. 남극곰님 안녕하세요. 고동님도 와주셨고요. 레자비츠님 안녕하세요. 러브수기님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그마님, 또 저도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심연희님께서 처음 만나는 건데 너무 예쁘다. 이런 또 칭찬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곰쥐말님, 안녕하세요. 또 투자 맘편한님, 김엘리자벳님, 깽님께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고재관님도 와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오시는 대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갑게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가 양성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디스인플레이션 시작 이렇게 지난번 언급했고 이번에도 2023년도에는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히는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에 물론 이제 물가는 잘 잡히고 있는데 아직 서비스 지수는 주택 관련된 지표를 좀 더 봐야 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고용 시장이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조금 더 올려도 감내할 수준이 되기 때문에 5.25 정도 이상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온 경제지표, 물가지표라든지 고용지표를 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원래 예상한 것보다 또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갔는데 그렇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주택 관련 지표가 물가에 확실히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있는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 주택이 오히려 회복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가 제대로 못 내려가겠죠, 생각보다. 그럼 금리가 좀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용 긴축을 하게 되면 물가를 1년 만에 금리 1년 만에 1%대 3%대까지 바로 4%까지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긴축이 강하게 이루어진 거죠. 강력한 긴축을 했는데도 고용시장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즉 실업률 3.5%가 완전 고용인데 지금 3.4%까지 내려갔으니까 고용시장 아주 좋다는 거죠. 일할 수 있으면 어디 가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많이 임금도 올라가고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고용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물가를 그냥 사고 싶으면 사기 때문에 물가가 제대로 안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럼 악재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과거 같은 악재로 반영되는데 오히려 그게 고용시장이 탄탄하니까 경기의 침체를 너무 우려하지 않고 경기 연착륙이든지 아니면 오히려 경기가 괜찮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반응하고 있고 그 중심에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뜨는 거죠. 뜨고 있는 AI라든지 이런 전기차다 이런 관련된 쪽이 괜찮을 걸 보여서 전반적인 시장들이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상반기 왜 주식장이 상고 하저가 되냐면 저는 이제 상반기도 더 좋다고 그러고 하반기 오히려 4분기 급락할 수 있고 작년 9월 저점은 깨면 4분기에 깨지 지금은 아니다 상반기는 그렇게 얘기한 근거도 지금 현재 시장이 흐르는 시그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유가도 지금 올라가 있고 물론 80달러 아니 77달러지만 원자재 가격 중국의 리오픈에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반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도 어느 정도 더 이상 회복을 한다면 물가를 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잘 안 빠진 거예요. 그러면 5% 이상 유지한다면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리든지 긴축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악재가 작용되는 것은 하반기일 걸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름까지는 지표를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과거의 고성장 시기에는 물가가 3% 5% 인플레이션 3% 5%가 오히려 성장의 보탬이 됐고요. 성장을 시대는 물가 3% 5%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저성장 고착국면이니까 지금 미국도 물가를 인플레이션 2%로 목표를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을 수정을 3%대로 하게 되면 시장은 그냥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란 것은 물가가 좀 높으면 어때요? 일할 때가 있고 경기가 위축하는데 일거리가 실업자가 양산되지 않는데 물가가 높다면 고성장 시기가 그랬잖아요. 물가 높았잖아요. 근데 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완전 고용시장 상태니까 미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유동성도 지금 그렇게 해소가 안 돼서 1년 만에 갑자기 해소되진 않거든요. 금리 아무리 올린다도 시장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 심리가 안정이 되면 그냥 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해외 시장 보면 이미 작년 11월 20일 16,000 21년도 11월 달에 16,000대에서 지금 만대 와가지고 지금 이제 1월 중순부터 추세 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보면 자 과거에 애플 같은 거는 30%밖에 최근에 안 올라왔습니다.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많이 빠졌던 반도체 관련 핵심 수혜주의 반도체 미래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인간 시대, 인조인간 시대에 자율주행 시대 가장 핵심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그 엔비디아죠, 수혜가. 그럼 엔비디아가 여기서 보시면 346달러에서 108달러 갔습니다. 70% 가까이 빠졌다가 반전하면 100% 가면 거의 못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0 초반 정도, 200달러 초반이 마지막인데 못 가야 돼. 지금 220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엔비디아는 280달러, 250달러 누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300달러 내외까지 올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심리적으로. 그럼 300달러 오면 여기서 3배가 올라가는 거죠. 바닥에서 3배. 즉 바닥 3배 위에서는 한 15%, 20% 정도 빠져 있고 15%. 그러면 고점까지 거의 다 근처까지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테슬라도 당연히 지금 200달러가 목표가 아니라 목표가 왔는데 앞으로 더 올라가서 280달러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되는 거죠. 3배.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미 영국도 고점 사상 고점 뚫어버렸고요. 독일도 비슷하게 와 있고, 자, 이제 우리나라하고 동남아도 이제 가야 될 때인데, 그래서 나스닥은 아직 가장 늦습니다. 올라가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우상향을 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박스권 상단까지 지수도 그렇고 지수도 주식도 박스권 상단까지 쉽게 올라가는 구조에 상반기 열려 있다.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 1년 동안 빠져 그거에 매몰돼 있으면 결국은 내가 마음이 안정됐을 때 이미 왔을 때 2,700, 800 왔을 때 그때 대형주를 들어오고 내 거 팔아서 오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강력히 가는 장이고요. 추세가 주봉 차트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501포인트를 돌파하면 급등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아마 내일 정도에 내일 아침 갭을 떠서 2500대를 돌파를 하면 급등장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변곡점에서 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며칠 동안 어제 이틀 동안 외국인이 월요일 많이 팔고 어제 조금 팔고 했는데 오늘은 3천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종목들은 대형주 위주로 가는데요. 자, 2차 전지하고 반도체랑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요 세 파트가 삼성 SDI, LG 엔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요 세 파트가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SDI도 요번에 82만 8천원 사상 고점을 돌파가 임박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요번 돌파 시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75만 원 돌파하면 당연히 82만 8천 돌파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쪽으로 가도 지금은 쉽게 수익이 나는 장이다. 대형주로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지표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경제 지표에서 증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추후에 방향성을 잡겠다. 이러한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요. 경제 지표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은 조금 마음에 안심이 들지 않을까, 조금은 수익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연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을 좀 끌어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동님, 작은 종목이 많으면 다이소 포트폴리오고 대형주가 많으면 백화점 포트폴리오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중형주가 많으면 코스트코 포트폴리오인가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신지 종목 상담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홍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심연희님께서 보내주신 두산 퓨얼셀이고요. 평 단가는 34,2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두산 퓨얼셀 현재 주가 체크해 보시면 33,150원으로 소폭 하락 중인데요. 두산 퓨얼셀 최근에 수소 관련 종목으로 그래도 관심을 잠깐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수소 관련 종목은 반전시에 빠져나와야 되고요. 제가 수소 관련은 현재는 뭐 발전소 관련된 테마 같은 업종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발전용 연령 전지에 주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수소차다, 수소 관련된 것은 이미 포기한 산업이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도로
우리 현대차의 연구소에서도 많은 개발 인력을 줄이고 수소 관련된 거 전기차를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5년 전에, 현대차가 수소차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기차 뒤처져서 완전히 자동차 산업에서 뒤로 물러날 거다. 그래서 수소차에 집중하지 말고 전기차의 배터리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력히 5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전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그래서 자동차 관련 수소차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없다고 해봐도 그 수소차는 나와 몇 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생산해봤자 현대기아차의 정상 과거의 계획이 60만 대도 안 됩니다. 60만 대. 10%도 안 되는데 10년 뒤에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소 관련된 발전소로 산업용 발전한다. 더럽부터 이것도 대중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이 대중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면 테마처럼 갔다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 그럼 수소 관련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전소 연료전 이쪽은 이제 계속 하고 유지 보수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체로는 이 두산 푸얼셀은 돈을 못 버는 회사였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정도 19년 2,200억 정도에서 195 영업이 단기순 100억, 140억, 80억. 영업 적자는 21년도는 적자였고요. 작년은 22년도는 적자 전환. 단기순 24억, 22년도. 이제 그동안 수주한 거 조금 있었던 거 해가지고 올해는 늘어나요. 이렇게 380억, 280억. 내년에 좀 는다. 이렇게 이것도 과도하게 잡은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300억 정도 내외 내년까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37, 21, 300억이 3천억이면 10배잖아요. 300억에 10배면 3천억인데 PER 기준이 2조 1천억이에요. 2조 1천억. 그러면 70배죠. 2조 1천억. 어떻게 대중화도 쉽지 않고 수주한 거 70배가 이걸 적정 주가라고 올라갈 거라고 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테마로 올라갔다. 실적 어느 정도 나오지만 다 제자리에 내려갈 거다. 그러면 400억, 500억 정도 500억 나온다 해도 적정 주가는 15, 정말 성장한다 15배 보더라도 500, 5천억, 7, 8천억 밖에 안 되죠. 30배 보더라도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이 주식은 30% 내려 아니면 이까지는 반차적 돼서 내려와도 적정 주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해서 주식을 하게 되면 이것은 테마가 수소 관련된 테마 있을 땐 과거에 초보자가 많았을 때 2020년도 그냥 수소 타면 엄청 성장한다고 그냥 돈의 힘으로 그냥 갔던 거지. 그 다음부터 계속 못 가죠. 21년도 2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가야 할 근거든 커지가 없다. 만약에 테마가 불면 가더라도 저는 38,000원 아니면 많이 가면 45,000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4,000 사가지고 30% 보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그냥 카카오를 사도 30% 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된 그래서 카카오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핵심 1등 수혜주, 4차 산업 1등 수혜주,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도 다 오면 자율주행 좋으면 그 안에서 엔트부터 카카오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놀이부터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건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요. 소프트웨어로 쪽.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여기서 돌파 실패하면 추세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저점이 붕괴되게 되면 저점 붕괴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래가 엄청 실렸는데 가려다 못 가본 이것은 여기 깨지게 됩니다. 지금 깨질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은 전략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은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절파고 TV님께서 보내주신 K사인입니다. K사인 2,5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오늘 2,000원이 넘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매수가까지는 아직 먼 상태라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남겨주셨거든요. 네, K사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부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지는데요. K사인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이제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보안도 있고 암호 인증부터 다 있고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관련된 악성 파일 탐지 기술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어떤 테마 여기저기 테마에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뭐 인공지능 AI도 붙일 수 있고 인공지능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가상화폐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보안 관련된 나오면 또 붙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과연 이 회사가 이걸 제대로 많이 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435억이에요. 그러면 컨센서스 보면 64억 영업이익이 작년도 9월까지는 37억이니까요. 한 50억 내외. 작년도 하반기에 9월달 거 보면 31% 영업이익이 줄었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테마식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내려서 인공지능 관련된이나 다른 건 보더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내는 성공시키는 기업들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자금력과 능력 기반 어떤 위기가 오면 그거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소기업은 적기 때문에 중견기업까지는. 그래서 장기로는 최고의 주식, AI 주식이나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 최고의 주식을 살려면 장기적으로 간다면 반드시 그룹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테마주다. 이렇게 보고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죠. 50억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30배 정도 되죠. 그러면 고평가예요. 고평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부터 이렇게 2021년도는 21년도까지 중소형주의 가격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년도부터 코로나19 이렇게 간 것은 그냥 돈의 힘으로 갔죠. 테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시장 막 들어와서 누가 좋다 어디 좋다 막 가서 사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는 정신 차려보니까 내 돈 다 깨먹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실적이 좋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 가는 것들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반등을 하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2000 기본적으로 오면 목표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열권에서 좋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추가 반등할 걸 보여서 2,300원 정도 길게 중기적으로 2,350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도 되네 월봉도 보면. 그래서 가고 있으니까 손절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손절가는 1,900원을 드리겠습니다. 1,900원 여기는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1,970원.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1,900원 깨지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2,500원 사셨으니까 고객 목표가 정도 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500원 가려면 여기가 고점 이 근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다가 2,350원 정도 1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35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900원 잘 지지해 주는지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창에 벙벙님, 상정 앵커님이랑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요. 그런데 제가 말라 보이지만 의외로 힘이 셀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실제로 의외로 팔 힘이 좀 강하긴 합니다. 여기 이렇게 힘주면 근육도 느껴지거든요. 제가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이 오른쪽 팔 힘이랑 왼쪽 팔 힘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편이라서 그걸 또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고동님, 저 사인 있냐고요? 저 사인 있죠. 제가 여기다가 모두에게 사인을 날리고 가겠습니다. 제 사인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카드를 긁을 때만 이제 이 사인을 남기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고동님 저도 사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투자 맘편하님께서 보내주신 데브시스터즈고요. 11만 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올해 안으로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남겨주셨는데,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1만 원이 평단가인데 현재 59,3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늘 5%대 상승률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게 손실 폭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게임주는 이렇게 등락이 심합니다.
실적 등락이 심한 거죠. 실적 등락이 심하고 주가 등락도 심합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테마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고, 아니면 뭐 정말 장기로 가겠다면 비중을 적게 가도 되죠. 그러면 지금 뭐 게임주들은 그냥 갖고 있었으면 그냥 반타작 대다수 돼 있을 걸로 보여요. 2020년, 20년 워낙 올랐다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11만 원 사셨으니까 지금 그 가격까지 오래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저도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게임주는 신작을 나오든지 업데이트하든지 해서 새로운 작품이 나와서 그게 크게 대히트를 쳐야 되는 거죠. 신작들이. 원래 이 데브시스는 쿠키런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플랫폼 기반 게임을 이제 계속 개발해서 수익을 내려는 구조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질 걸로 보여, 올해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적자가 이렇게 났다가 또 한번 성공시키면서 엄청난 또 이익이 나죠. 그죠? 그럼 또 이게 또 새로운 신작이 엄청난 이익이 냈다가 그게 시들해지니까 또 적자가 나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만약에 뭐 그냥 말하면 도박성이 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게임을 좀, 그러면 한 게임을 가지고 꾸준히 충성심을 갖고 그 업데이트 안 하고 이렇게도 계속 쓰진 않아요. 지겹거든요. 좀 하다 보면 1년 정도도 안 돼서 지겨우니까 새로 업데이트 해주고, 아니면 신작을 새로 또 내주고 또 히트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게임사의 기본 전략이고, 그렇게 해야만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에이소프트 같으면 이제 리니지로 안정적으로 계속 가니까 안정적 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총사원 게임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은 신작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신작이 기대가 있으니까 올해 636억, 내년 8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럼 다시 이렇게 뭐 600억대 이익이 다시 들어가고요. 영업 매출도 3천억대 신해서 나오면 당연히 주식 올라갑니다. 지금 55만 원대니까 뭐 따버리면 80만 원대잖아요. 그럼 여기 고점 19만 원이니까 이거의 반, 10만 원 정도는 기본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하반기 정도 돼야 되죠. 그럼 그 정도 나왔다가, 그래서 게임주는 그냥 많이 빠졌을 때는 손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시간에 다시 여기서 우상향하면 이제 추세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번 사서 한 3년 정도 게임주나 제약 바이오 관련된 주식은, 그래서 기본 내용이 있는 것들은 많이 내려왔을 때 박스까지 바닥에서 사놓으면 3년 정도를 보유하면 주로 100%, 즉 더블은 대다수가 갑니다. 바닥이죠. 그래서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35,000이니까 지금 거의 더블 왔죠. 그러면 더블 왔으니까 다시 이게 내려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면 3배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 9만 원대, 10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8천 원 올해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10만 8천 원까지 보유해 보셔서 여기서 손실 많이 줄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데브시스터즈까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병은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미니 강의에서는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상반기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이 안에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함께 이 AI 챗봇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AI 챗봇 관련 종목들이 또 간밤에 새로운 소식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은 걸까 망설여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런데 끊임없이 호재 소식은 들려오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트렌드 자체가
가볍기보다는 무겁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야 하나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AI 관련된 종목들, 챗봇 관련된 종목들 사실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었고요. 뭐 더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역시 많이 올랐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뉴스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인 건 많고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뭐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AI라든지 챗봇에 대한 내용들은요, 단순하게 기술 소개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서 AI에 대한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에 대한 기술 발표를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AI 관련된 또 챗봇 관련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 역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리스트업하거나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투기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식 접근에 주식 매매에 좀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은 지금은 공부로 이 시간을 좀 보내시고요.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 매매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챗봇 관련된 AI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역시나 큰 변동성이 탄력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다 꺾였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아직 유효하다. 이 부분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까지 추세가 잘 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예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전략을 세워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잘 가고 있는 AI 챗봇과 관련해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종목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히림이고요. 1680원에 10%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별 호재 소식을 들고 왔죠. 그래서 오늘 4.59% 오르는 중인데요. 급등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주가가 탄력이 빠져서 현재는 윗꼬리를 살짝 달고는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신 건지 궁금한데 우선 히림이 오늘 중국계 세계 최대 중국 건설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이러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히림은 대표적인 건설, 사우디에 대한 협력 관련된 종목으로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다만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 건설사와의 업무 협약 계약인데요. 새로운 모멘텀이 좀 출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곧 있으면 양해 일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중국 안에서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강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히림의 오늘과 같은 업무 협약 계약은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대응 영역 보셔야 되는데요. 주가는 사실은 일전에 있었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희석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테스트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 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좀 더 들고 가는 전략 얘기 드리겠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면은 1차적으로 했을 때는 12,000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뉴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이 더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히림 10,000원을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그 라인 지지 여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신 부분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오뚜기요. 네, 오뚜기요. 네. 평 단가랑 보유 비중도요? 57만 원이고요. 15%. 57만 원에 15%면 네. 오랫동안 들고 계셨을 것 같고요. 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는 충분히 갖고 계신가요? 예, 예. 네, 그러면 전체적인 대응 전략 시간 상관없이 세워달라고 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57만 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높게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메꿔야 할 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뚜기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다고 하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최선의 이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좀 과거적 이야기니까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오뚜기를 좀 바라본다라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정 중에서 식료품에 대한 가격 인상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가격 인상 나왔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원자재부터 해서 중요한 이 식품 어떤 특정한 제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은 꾸준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마진 개선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뚜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신다라면은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57만 원대 갖고 계신 부담이 사실은 좀 긴 시간이 좀 필요를 할 것 같습니다. 57만 원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상단을 만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넘어야 되는 선은 54만 원 라인대, 그리고 57만 원 라인대는 정말 높은 상단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파실 이유는 없지만은 기다렸다가 좀 충분한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렸다가 54만 원과 57만 원 사이에서는 좀 고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뚜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뚜기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랜 기간 동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흘렀을 때 손실폭이 최대한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나중에 다시 한번 진단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 23,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네, 웹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9,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저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추세 자체가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평단가인 23,000원 구간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웹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기대하는 거는 이 중국에서의 과연 판호 개방이 나올 것인가. 근데 이제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판호 개방에 대한 좀 기대감 형성이 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은 판호 개방에 대한 부분들, 특정 게임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판호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된다면은 웹젠은 그 흐름 안에서 꼭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웹젠의 이제 주요 스토리텔러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 내부적으로 흥행을 했던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전에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뮤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또 시장 진입도 좀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더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웹젠의 이 관련된 합작법인 중에 중국 법인과 함께 합작법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중국 안에서의 시장 진입이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런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이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들고 가자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급변동하는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좀 차익실현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 이전에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좀 자연적인 움직임에 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23,000원까지 올라온다. 이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다면은 아마도 23,000원 라인대에서는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두고 보자. 주가는 지금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 이제 정배열 전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웹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23,000원 구간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때 가서 비중 축소해 보는 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웹젠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시청자님들이 여기 댓글창에 전화만 오면은 러버수기님 아니냐고 댓글이 항상 달리는데 이쯤 되면은 러버수기님 한번 진단쇼에 전화 문의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2-325-8200번이니까요. 언제든 전화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맞이해 드릴 테니까요. 꼼꼼한 진단과 또 반가운 환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02-325-8200번으로 전화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댓글창에 계셨던 시청자분이 전화를 해주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좋았어서 다른 분들도 부담 없이 언제나 전화벨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독하구만님께서도 언제든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애 라면이 없는데 고등학생 때 야자를 하면서 많이 먹었던 라면은 있어요. 참깨라면을 좋아했는데 참깨라면이 어느 회사 라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참깨라면을 좋아했다는 점을 제가 잊고 살다가 이 질문 때문에 또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 종목은 김영진 님께서 보내주신 에코앤드림이고요. 평단가 24,500원에 보유비중은 30%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에코앤드림 현재 수익을 갖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면 들고 가도 충분히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에코앤드림 이전에 E&D라는 사명으로 이제 상장되었던 회사인데요. 박스권 형태가 좀 곧잘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상장됐을 때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형태에서 주가가 좀 잘 움직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보면 좋겠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안정적으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음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가까이에서는 33,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 차익 실현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2차전지 사업 소재라든지 이와 같은 좀 긍정적인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특히나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키워드는 촉매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촉매제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딱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 목표가 33,000원 라인대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전략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에코앤드림 24,500원에 진입을 하셔서 현재 그래도 28,300원으로 수익 보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설정해 주신 33,000원 구간에서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MBTI를 궁금해 하시네요. 네, MBTI 제가 진단쇼에서 그래도 한 3번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E가 아닙니다. I예요, I. ISTP고요. 저랑 친한 은서 앵커님도 I고 미란 앵커님도 I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특방에서 뭐였지? 아이들이었나요? 네, 그렇게 한번 그룹 이름을 정했던 것 같거든요. 수연 앵커님도 I고요. 그래서 I가 많은 토마토 증권통입니다. 하지만 저는 E 같은 I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면요. 랄라님께서 보내주신 현대바이오랜드고요. 22,200원에 20% 보유비중 들고 계세요. 힘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럴 법도 한 게 22,200원이면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가 다시 빠지고 이러한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많이 지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말쯤에 현대바이오랜드가 천연 화장품 원료 1위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손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이슈는 힘을 주기보다는 또 희망 고문을 하는 느낌이라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힘을 좀 덜 들이고 대응을 잘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바이오랜드는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사실 화장품 산업 안에서 정말 좀 과열 경쟁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재 공급에 대한 이제 가격 정책이 좀 다른, 인플레이션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좀 높아졌을 때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수요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키워드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직접적인 화장품 종목들을 많이 선택하게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콜마 B&H라든지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후순위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에 가고 계시거든요.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거는 조금은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뭐 단순하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16,000원 라인대가 일수익 목표처럼 보이는데요. 일단은 현대바이오에 대한 이 가격 단가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를 지금 자리에서 물타기, 추가 매수 비중 확대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16,000원, 18,000원 가격 밴드를 확인하는 것이고,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비중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쉽지만 다음 주가 추세가 좀 바뀌었을 때 접근하자라고 얘기 드리겠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전략이라면은 저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기다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올라왔을 때 18,000원 선에서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재차 내려왔을 때 단가 조절하는 위치를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현대바이오랜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부분입니다. 18,000원 부근까지는 기다려보시면서 대응을 하다가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재매수를 하거나 비중 조절하는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앙님께서 보내주신 코오롱 티슈진이고요. 19,000원에 30%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4년째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고요. 오늘도 저렇게 보합권에 있는 걸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코오롱 티슈진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랜 시간 갖고 계셨는데 매수가 회복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욕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혹은 단기적인 추세가 나왔을 때 단가를 낮춘 전략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다시 재상장되었을 때, 그러니까 상장 거래 재개가 되었을 때, 이때 접근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단타 실패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도 사실은 다시 거래 재개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신라젠이 거래 재개되었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크게 진행되었다가 사실은 지금 현재 위치들 두 회사가 모두 다 동일한데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부진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이상 변동으로 인해서 올라온 이제 뭔가 큰 탄력이 생긴다.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하기 어려운 좀 가격대를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사실 조금의 위로를 지금 드린다라면은 거래 재개되게 된 계기와 거래 재개되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과 그리고 노력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어떤 이유가 됐든 급변하는 변동이 나오면은 이때는 팔고 떠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털어내고 나오자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잘 가고 있는 AI 챗봇과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한 주 그리고 상반기 투자 플랜을 세울 때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세요.